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는데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햇볕 아래에서는 꽤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 이른 시간 투표소에 가시는 분들은 겉옷을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원주 지역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있는데요. 당분간은 건조하고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22대 총선 본투표날 아직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시 유의사항에 대해 짚어보겠고요. 원주시가 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강원도에서 제작된 5편의 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됐는데요. 이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죠. 4월 1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도 판세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 8석 가운데 적어도 3석, 많으면 4석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세지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 갑을 꼽고 경합지는 강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최소 7석, 많으면 8석 전부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원주, 을만 경합이고 다른 곳은 다 국민의힘이 우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원도 내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무장은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 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증명서를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이달 12일까지 주유 취급소 안전관리 실태 불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주유소 700여 곳 가운데 50곳으로 단속 항목은 주유소 설비와 구조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행 실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주유소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22대 총선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오전 7시까지 투표율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그동안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죠. 과연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향후 4년간 국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아직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이신 유권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투표 시 유의사항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지영 담당관 연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선관위 이지영 선거 담당관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선거 유의사항 확인에 앞서서 우선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된 사전투표 상황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참여율은 얼마나 되나요? 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31.3%이고 원주시의 사전투표율은 그보다는 높은 32.19%였습니다. 4년 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사전투표율은 26.69%였고 2022년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였습니다. 아마도 전국 어디서나 사전 신고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보니 유권자분들께서 사전투표의 편리성이 많이 인식되어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전국의 평균 투표율보다 원주시의 투표율이 더 높았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네요. 원주시는 갑과 을구로 선거구가 분리돼 있는데 원주 전체에 총 몇 개의 투표소가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투표소의 대략적인 위치와 운영 시간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 관내에는 총 89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갑선거구에는 44개, 원주시 을선거구에는 45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투표소는 각 읍면동별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집집마다 배달된 투표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고 다양한 루트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혹은 나들이 떠나시는 곳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투표하시고 오늘 하루를 즐겨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좀 주의하실 사항은 네.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해서 방문하셔서 투표하실 수 있었지만 네. 오늘 같은 본투표의 경우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사전에 투표소 검색하시거나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사전투표 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너무 편하게 누렸다 보니까 그렇게 헷갈렸네요, 잠시. 네, 주소지가 돼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표하러 갈 때 지참해야 할 구체적인 좀 소지품과 투표소 내부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투표하러 가실 때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복지카드 등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요.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서 보여주시면 되고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소 내부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불가하고 특히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 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일부러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에는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증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혹시라도 첫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긴장되는 마음에 다 챙겨 가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택1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표에 참여한 후에 투표소 사진을 찍거나 손등 위에 도장을 찍어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도 이거를 할 때마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증샷 촬영 시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은 유권자분들께서 투표 인증샷을 많이 촬영하셔서 본인 SNS에 올리고 계시는데요. 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투표소 내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사진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증샷을 찍기 위한 유권자분들께서는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배경으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증샷을 찍으실 때 엄지척이나 부위, 기표용 도장을 손등에 찍는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인증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려도 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지척 부위 뭐 이런 포즈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건데 예, 이제 나와서 맞습니다.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다소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상 색깔이 참 예민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 그런 국민 여러분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제한이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선거운동은 불가하시지만 의상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유권자분들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서 인증샷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롭게 포즈 취하고 편안한 네. 의상 입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투표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와 동반 입장이 가능한가요? 초등학생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에 출입은 가능하지만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이 기표하는 동안에 기표소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생이나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기표소 내에 동반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대동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투표소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외에는 원칙적으로 투표소 내 반려동물 동반이 금지됩니다. 다만 질서 유지나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투표관리관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보조견 외에는 반려견 동반이 금지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자녀여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게 원칙을 세워두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무효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효표 네.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용지는 2장을 받으시는데요. 네. 흰색의 지역구 투표용지와 연두색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렇게 받으십니다. 투표하실 때에는 투표용지마다 한 후보자나 한 정당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38개 정당이 표기되어 있어서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정당 사이 여백이 좁습니다. 2개 이상 정당란에 겹쳐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다만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괜찮고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분들께서는 기표하고자 하는 정당의 기표란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기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투표 시 주의사항을 유념하시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잘 또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지영 담당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6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에서 전기자전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전기자전거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많은 국가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전기 자전거가 차세대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출퇴근이나 장보기와 같은 단순한 이동부터 자전거 여행, 배달과 운송에 이르기까지 자전거와 이륜차의 장점을 고루 갖춰서 이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게다가 화석 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 우려가 적은 것도 특징입니다. 원주시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50대, 2022년에는 83대, 2023년에는 100대의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도 총 90대의 전기자전거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도로관리과 김광현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 사업 취지는 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감축의 그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원주시 관내 판매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총 90대를 대당 30만 원씩 2,7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구입 비용의 50%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4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이후에 자격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5월 말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공고하게 됩니다. 7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저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해볼까 정말로 고민 중이었는데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전기 자전거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신청 방법, 기간, 대상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요. 이 지원해드리는 전기자전거에는 꼭 페달이 있어야 한다는 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네. 네, 지원 신청은 선착순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 구매하신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먼저 자전거를 구매하신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될 예정인데요. 이어서 원주시 도로관리과 김광현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원을 받게 되면은 또 일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하고 개조를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사항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한 수 조치하게 됩니다. 자전거 보조금 지원의 최고의 기대 효과는 원주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미세먼지 감축에 크게 좀 기여할 것 같고 대기 환경 개선으로 인한 시민들 건강 증진 기여와 자전거 판매점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원금이 최대 3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이게 사실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자전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꽤 상당한 금액이 지원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기 자전거 구입할 계획 있으셨던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오는 15일까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 자전거는 환경도 지킬 수 있고 또 내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자전거는 좀 힘들다 하셨던 분들은 전기 자전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으니까요. 구매하셨던 분들 또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 영상위원회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강원도에서 제작된 5편의 영화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진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 영상위원회의 영상지원팀 성혜정 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제작된 5편의 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진출했다는 반가운 소식 나눠볼 텐데요. 이 영화들은 강원도에서 제작됐을 뿐 아니라 감독과 배우진도 대부분 강원 출신 인물들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작품들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 영상위원회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네. 이번 개최되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유망한 신인 감독들이 많이 데뷔하는 국내에서 손에 꼽는 영화제인데 올해 한국 단편 경쟁 부문으로 1332편이 출품되었고 그중에서 25편을 상영하는데요. 여기에 2023년 강원 영상인 발굴 지원 사업 단편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던 이유진 감독님의 이부자리라는 단편 영화가 상영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2023년 강원 영화학교 실습 작품으로 제작된 이주희 감독님의 거짓말의 색은 노랑과 2021년 강원 영상인 발굴 지원 시나리오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받은 윤오성 감독님의 일지망이 각각 코리안 시네마 부문과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에 초청되었고요. 강원 독립영화협회 박주환 대표가 제작으로 참여한 서신교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작품도 각각 코리안 시네마 부문과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 부문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원 지역 출신 감독들의 다양한 시선이 담기고 배우들의 신선한 연기를 영화제에서 보여드릴 수 있고 이런 강원 지역 영화 제작 지원의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군요. 작품명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이부자리, 그리고 거짓말의 색은 노랑, 또 무너지지 않는다, 일지망, 서신교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강원 지역의 영화가 국내외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강원 지역에서 제작된 어떤 작품들이 호평을 받았나요? 네, 작년에도 전주국제영화제에는 한국 장편 경쟁 부문에서 윤수익 감독님의 폭설이라는 작품, 그리고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서는 원주 출신 조현경 감독님의 나의 엑스언니라는 작품이 선정되어 상영되었고요. 네. 또 원주 출신이면서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한 유수동 감독님의 내 자전거라는 작품이 제13회 충무로 단편 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원주 출신 홍보람 감독님이 터닝포인트 ING라는 작품이 통일부 주관 제2회 하나로 단편 영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주 출신 안영글 감독님의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작품은 제16회 서울 국제노인영화제에서 노인 감독 부문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하는 등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강원도에 영화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멋진 작품들이 제작된 것은 강원영상위원회가 진행하는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강원영상위원회에서는 영화 제작을 위해서 어떤 분야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지원 사업 선발 기준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강원영상위원회에서 강원영상인 발굴을 위한 장단편 제작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네. 2013년부터 단편 제작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단편 극영화 55편과 단편 시나리오 10편의 제작을 지원하였고 2017년부터는 장편 부문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해서 총 7편의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는 기존 장단편 제작 지원 외에도 1인 미디어 부문까지 확장해서 강원 영상 콘텐츠 창작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변경해서 운영 중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부 자리와 나의 엑스 언니 내자전거 같은 작품들이 강원 영상위원회에서 단편 제작 지원 부문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작품들이고요. 장편 부문으로는 김진유 감독님의 나는 보리, 박근영 감독님의 정말 먼 곳 등의 작품들이 제작되어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들에 초청되어 수상하고 개봉도 하였습니다. 장단편 제작 지원 작품 선정은 매년 2, 3월 중에 사업 공모를 접수받아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공고일 기준으로 강원도 거주 6개월 이상의 도민이 창작하는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거주 기준이기 때문에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분들도 신청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에 진출 초청된 작품 중에 대학생이신 분들이 만든 영화도 많고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죄송하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영상위원회 영상지원팀 성혜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휴일 보내세요.